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실제 환자가 왔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경변증을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경변증은 간 섬유화의 마지막 단계, 가장 심한 섬유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간경변증의 진단법은 간 조직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간 조직을 조금 얻어서 이것을 특수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병리 선생님이 모아서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해서 섬유화 정도가 1단계다, 2단계다 또는 간경변증에 해당하는 4단계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간경변증을 진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혈액검사라든지 또는 초음파 검사라든지 임상 증상을 통해서 명백하게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심한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간경변증 초기에는 혈액검사 결과도 다 정상이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혈소판이라든지 빌루루빈이라든지 알부민이라든지 혈액 응고 인자는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또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에서도 별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간경변증 초기에서는 이런 혈액검사 또는 영상검사로 정확히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검사가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조직검사가 100% 정확한 검사법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간 전체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지 한 2cm 정도 되는 얇은 간 조직을 한 2개, 3개 얻어서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간을 대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간 조직의 양이 적을수록 조직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간경변증은 크게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합병증이라 하면 복수, 황달, 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이런 아주 생명에 위협을 주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경변증 합병증이라고 하죠. 이런 정도까지 합병증이 나타난 경우에는요, 환자에 대해서 진단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알부민도 떨어져 있고 또 빌루루빈도 올라가 있고 또 혈액 응고인자도 많이 결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초음파를 간을 보면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간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또 복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합병증이 발생한 정도까지의 간경변증은 진단이 아주 쉽겠죠. 하지만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간경변증도 있습니다. 실제 개복할 때 수술, 맹장 수술이라든지 또는 담낭 절제술 같은 걸 할 때 개복을 하잖아요. 복강경을 통해서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간을 우연히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 증상이 없던 건강한 분이 간의 표면이 우둘두둘하다. 그런데 아무 증상도 없고 혈액 검사에서 아무 이상 소견도 없고 이런 경우는 합병증이 없는 간경변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혈액검사, 초음파 다 마치 정상인 것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간조직 검사가 이 간경변증 유무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령 어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초음파상에 좀 이상 소견이 있고요. 혈액검사에서는 다 괜찮은데 혈소판만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는 15만 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13만 개 정도 나왔어요. 초음파가 간 초음파에서 좀 이상 소견이 있고 혈소판이 낮으면 이 환자가 간이 좀 나쁠 수 있겠다. 간경변증 초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검사를 하신 의사 선생님은. 이럴 때 적극적으로 좀 더 정확히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간조직 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간조직 검사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입원도 해야 되고 또 조직 검사하면서 합병증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게 100% 정확한 검사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요, 이 간경변증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법이 물론 이제 조직 검사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비침습적,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다가 찌르거나 자르거나 하는 방법 없이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간경변증 유무를 진단하는 법하고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파이브로 스캔, 간 섬유화 스캔, 순간 탄성층 측정법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냥 장비 이름이 파이브로 스캔이기 때문에 파이브로 스캔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거의 한 15년 됐습니다. 벌써 아주 오랫동안 쓰여져 왔고요. 다음 시간에 이 장비에 대해서 정확히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초음파에서 간경변증이 어떻게 보이는지 또 같이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간 섬유화를 평가하고 간경변증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라는 영상 장비가 간경변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비, 영상 진단법인데요. 간의 표면은 매우 매끈하죠. 일자로 쭉 뻗어 있어야 되는데, 경변이라는 거는 간세포가 죽고 거기에 콜라겐들이 동글동글하게 간세포 죽은 자리를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간이 마치 자갈을 깔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바라봤을 때 그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매끈하지 않고. 초음파에서도 일자로 쭉 뻗어 있어야 될 간 표면이 요철이, 톱니바퀴처럼 요철이 보인다든지, 또 간경변증이 있으면 뭐가 생긴다고? 비장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비장도 초음파로 볼 수가 있는데, 비장의 직경이 10cm 또는 12cm가 넘어가는 이런 비장 종대의 소견이 있다든지, 또 간에 압력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문맥이라는 혈관이 잘 혈액을 통과를 시키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 문맥이 자꾸 커집니다. 문맥의 직경도 커지고, 또 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끈해야 될 간 내부가 조그만 결절들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생결절이 간에 쫙 깔려 있다. 이런 소견들을 종합해서 초음파로 간경변증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파이브로스캔은요, 지금 한 시점에서의 간의 섬유화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장비이기도 하지만, 이 연속적인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좋은 장비입니다. 조직검사처럼 그렇게 입원해야 되고 찌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처럼 탐촉자를 간 표면에 대고 수치를 재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환자가 불편하지 않고 쉽게 그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가령 비형간염으로 간 섬유화가 있고 또 간경변증이 있는 분들 항바이러스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치료하기 전에 이 파이브로스캔 값이 예를 들어 꽤 높다는 것은 섬유화가 많다는 겁니다. 치료 전에 이 수치가 꽤 높았는데 1년, 2년, 3년째 연속적으로 그 값을 모니터링 했을 때 그 수치가 호전된다 하는 것은 바로 치료 효과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치료 반응을 우리가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때 이 파이브로스캔 장비가 간 섬유화가 얼만큼 좋아지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간경변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분한테서 합병증이 생기는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파이브로스캔 값을 가지고 향후 몇 년 안에 복수가 발생할 위험도라든지, 또 정맥류 출혈이 발생할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간암으로 수술을 받는 분들이 있죠. 간암 수술 받는 분들 섬유화가 이미 다 있고 간경변증도 많이 갖고 계신데, 간암 수술에는 간을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어떤 후유증, 합병증 생길 수 있잖아요. 복수라든지 병달 이런 것들을 또 예측하는데, 그러니까 기저간이 얼마나 섬유화가 심한, 간경변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 후유증이 그만큼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술 전에 파이브로스캔 값을 통해서 간절제 후 합병증 후유증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유용한 용도로 파이브로스캔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요새는 건강검진센터에서도 파이브로스캔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서 파이브로스캔 결과치가 높게 나온 분들이 가끔 오시는데요. 간에 문제가 없고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분들이 유난히 파이브로스캔 값이 높다고 해서 간경변증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다고 놀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것인데요. 파이브로스캔 결과값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혈액검사 중에 AST, ALT라는 수치, 그러니까 간의 염증, 손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높으면 간의 섬유화가 없어도 이게 수치가 파이브로스캔 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들이 정상일 때 그 파이브로스캔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심장이 안 좋은 분들 있죠. 심부전이 있는 분들은 간에 이제 간의 우려, 심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간에 물이 많이 고여있는 우려이 있기 때문에 이 심장 기능이 나쁜 분들에서도 파이브로스캔 값이 거짓으로 높게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이브로스캔 결과가 이상하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 해석은 아마도 간 전문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경변증의 진단 과정, 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어떤 병을 진단받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서 진단을 받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진단받고 놀라시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도 간편한 생활 보내시고 모두 안녕!